어머니, 우리 형편도 넉넉치 않은데 우리 아버지 것만 하지. 구태여 부하들 못까지 하오? 덕아, 복은 다 사람한테서 오는 거라 주변 사람들한테 인색하면 못 쓴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 다 복으로 돌아올 거야. 덕이의 아비는 멸화군 대장이라오. 멸화군이란 조선시대 소방대라고 할 수 있지. 당시 집들이 거의 나무나 짚으로 지어졌기에 불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바람을 타고 옆집 뒷집으로 번지니 마을이 잿더미가 되는 일이 빈번했거든. 그래서 멸화군이 불을 끄는 일은 물론이고 불이 나지 않게 예방하고 감시하는 등 화재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했다오. 덕이의 어미는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지극정성이었는데 남편뿐만 아니라 그 부하들까지 챙겨주곤 했다오. 화상을 입으면 바르는 약도 직접 만들어 나누고 음식도 항상 넉넉히 해서 나누곤 했지. 그러던 어느 날 덕이의 어미는 병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뜨고 만 거요. 그러니 어린 덕이가 살림을 맡아 하게 됐는데 아이가 어찌나 야물딱진지 살림은 물론이고 아버지와 부하들까지 챙기는데 조금도 소홀하지 않았지. 그 어린 것이 글쎄 어미에게 보고 배운 그대로 화상약도 만들고 음식도 넉넉히 해서 나누곤 했다오. 아이고 세상에, 저 어린 것이 다부지기도 하지. 웬만한 장정들보다 힘이 좋아.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더니 못하는 게 없네 그려. 덕이가 처녀태가 나기 시작할 무렵 어느 날 멸화군 대장인 아비가 큰 부상을 입고 꼼짝없이 누워있는 신세가 됐다오. 의원이 고개를 저으면서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 했지. 아이고, 내가 가면 우리 덕이는 홀로 어찌 살꼬. 덕이의 아비는 딸이 걱정이 돼서 궁리를 하다가 평소 교분이 두텁던 박가에게 연통을 넣어 집에 방문하기를 정했다오. 일가 친척 없이 딸아이 혼자 남게 되니 그것이 걱정이 되어 뵙기를 정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우리 덕이를 며느리로 맞아주실 수 있겠는지요? 아이고, 안 그래도 어떻게 운을 떼야 하나 머리를 굴리던 참이지요. 야무지고 복스러운 덕이를 우리 며느리감으로 점찍어 두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헌데 워낙에 가진 것 없는 집안인데다가 시험이 될 사람이 보통 악취 센 여자가 아니니 선뜻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제 복으로 산다지 않습니까? 마침 박가도 덕이를 며느리감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반색을 하며 아들과의 혼례를 약조한 거요. 누워서 내내 딸 걱정만 하던 덕이의 아비는 덕이의 혼례를 약조한 그날 밤 눈을 감고 말았다오. 비록 덕이의 혼례식도 보지 못하고 떠났지만 마치 할 일을 다 마친 사람처럼 편안하고 홀가분한 표정으로 말이오. 며칠 후 덕이는 박가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갔는데 나 원참 어떻게 나하고 한마디 의논도 없이 며느리감을 데려왔소? 부모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애를 뭐 볼 거 있다고? 어이 사람 참 애 듣겠소. 처갓집이라도 든든해야 우리 아들 뒷바라지라도 해줄 거 아니에요? 야무지고 현명한 아이니 제 남편 출세시키고도 남을 거요. 아이고 퍽이나 그러겠소. 덕이의 시어미는 없는 형편에 자식 공부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마당에 처가덕은커녕 아무것도 없이 몸땡이 하나 달랑 들어온 며느리가 못마땅해서 며칠 동안을 덕이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오. 덕이는 어떡하든 시어미에게 인정받으려고 시어미가 좋아하는 국이며 반찬을 했는데 너는 이걸 시엠이 먹으라고 한 거냐?
애가 배운 게 없이 시집을 오니 이 모양이지. 덕이가 한 음식을 국물 한 방울 남김없이 먹으면서도 짜네 맛이 없네 하면서 타박을 하는 거라. 그리고 한시도 쉬는 꼴을 못 보고 일을 시키고 말이오. 어머니, 아버지. 덕이는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치받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면서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났지. 그런데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면 어떻게 알았는지 덕이의 신랑이 다가와서 뒤에서 꼭 끌어안아 위로를 해주는 거였수. 덕이가 신랑복은 있었던 게지. 그래서 덕이는 꿋꿋하게 이겨내기로 마음먹었다오. 그래, 울고만 있으면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딸이 아니지. 특유의 긍정적이고 강한 근성으로 힘든 시집살이에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고 온 집안을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아내고 고장난 곳이 있으면 뚝딱뚝딱 고쳐놨다오. 또 마당 한켠에 놀리는 땅 없이 텃밭을 일궈서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옷까지도 깨끗이 빨아 말끔하게 기워 놓으니 신랑의 신수가 훤해져서 한결 보기 좋아진 거라. 그러니 동네 이웃들이 덕이를 두고 그 집 며느리 참 잘 들어왔다 하고 입을 모아 칭찬을 했지. 어느덧 1년이 지나 덕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오.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구나. 손주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우리 셋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내가 다 구해다 줄게. 애미만 배불리면 뭐하니? 애기는 살이 안 오르는데. 제저지 물저지야 물젖. 이휴. 나는 그냥 참저지여가지고 우리의 애기 때 포동포동하니 살이 올라가지고는 그냥 안고 나가면 동네 어른들이 그놈 참 잘생겼다 하고 난리였는데 에휴 저건 어째 젖도 시원찮아가지고. 손주를 낳았으면 응당 내 집사람이다 생각할 법도 하련만 시아비와 신랑이 덕이를 예뻐할수록 시어미의 구박이 날로 더 심해지는 게 아니오. 덕이가 몸을 채 풀기도 전에 일을 시켜대는 거라. 그러니 제 아무리 다부진 덕이도 몸이 뽀개질 것만 같았지. 애기 젖만 물리면 물기러다 놓고 빨래하고 방아 찢고 하느라 엄동에도 몸에서 땀이 날 정도였다오. 색시, 해가 떨어지는데 그 빨래를 오늘 다 할 작정이오? 예, 마저 다 해야죠. 세상에 이 추위에 이불 호청까지. 저 집 시험에 심보 한번 고약하기도 하다. 바람이 몹시 부는 초겨울 어느 날이었소. 덕이가 산더미 같은 빨래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 멀리서 불빛과 연기가 보이는 게 아니오. 덕이가 쏜살같이 뛰어갔더니 글쎄 뒷집 부뚜막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바람을 타고 덕이네 집으로 옮겨 붙고 있었다오. 덕이는 지체 없이 방으로 들어가 시부모를 깨워서 밖으로 나왔고 방에 잠들어 있던 신랑과 아기도 안고 나왔지. 멸화군이던 아버지에게 들은 바대로 쇠갈고리로 지붕에 집더미를 치워 불길이 더 크게 번지는 걸 막고 젖은 이불 호청으로 불길을 잡았다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시어미는 덕이를 전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수. 덕이에게 밥도 더 눌러서 퍼주고 구박도 좀 덜 하는 듯 했지. 덕이는 그것만으로도 감격해서 눈물이 날 정도였다오. 시간이 흘러 이듬해 가을 어느 날 궁에서 웬 사람들이 덕이를 찾아왔는데 예? 궁에서 저를 어찌? 궁인들의 이야기인즉
며칠 전 동궁전에서 화재가 있었는데 세자가 화상을 입었다는 것이었수. 어이가 만든 연고는 세자에게 맞지 않는지 종일 울고 보채기만 하고 잘 낫지도 않는 듯하니까 임금님이 좌불안석이 돼서 더 좋은 약이 없는지 신하들에게 물었고 그때 멸화군 한 명이 나서서 아뢰었다는 거요. 몇 년 전 전임 멸화군 대장의 딸이 연고를 만들어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 약이 효험이 있어 저희 멸화군들 모두 그 덕을 톡톡히 보았습죠. 이를 들은 임금은 신하들을 시켜서 덕이를 찾아낸 것이었고 덕이는 약을 만들어 궁으로 보냈다오. 상처 부위를 매일 한 번씩 소독해 주시고요. 약을 듬뿍 발라서 살이 마르지 않게 촉촉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덕이가 만든 약을 세자에게 발라주니 상처가 눈에 띄게 좋아진 거라. 그러니 임금님이 덕이에게 큰 상을 내렸고 덕이의 신랑은 관직을 제수받게 되었다오. 이후 덕이는 제 어미가 그랬듯이 남편의 내조에 정성을 쏟았는데 신랑의 손님이 집에 방문하면 극진히 대접하고 넉넉한 인심으로 주변 사람들과 나누었으니 자연히 신랑의 평판이 좋아진 것은 물론이요. 그를 신뢰하고 이끌어주는 이들이 많아졌다오. 나중에는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승지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이게 다 덕이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야기 값은 구독과 좋아요면 된다오. 그럼 다음에도 우리 주막에 또 놀러 오시구랴.